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비평 미시입니다. 저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거기간 언론보도를 감시하는 4.15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문 부분에서는 6개 종합일간지에 실린 선거보도 기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좋은 언론, 좋은 선거, 좋은 정치 만드는 총가면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3월 3주차 신문 양적 분석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분석 기간은 3월 16일부터 21일까지고요. 선거보도 비중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략 신문 보도의 15%가 선거 관련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언급은 비중이 여전히 비슷했는데요. 수도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론 경북 36%, 경남 29%였습니다. 경남이 인구가 더 많아서 국회의원 출마자가 더 많은데 경북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경북이 더 많이 언급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도 주제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차 비슷비슷했지만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주차 2%에 비해서 8%로 늘었고요. 지난주 밑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베이지언 통계 기법으로 지난 6개월치 여론조사를 분석한 한겨레의 좋은 여론조사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일보의 20대 국회 분석도 눈여겨볼 만한 기사입니다. 한국일보는 20대 국회 공약 이행률을 분석해서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데도 입법 관련 공약은 적다는 점, 위원들이 재정 추계를 못해서 공약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3월 2주차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던 정치 혐오성 보도가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는데요. 3월 2주차에 13.6%였던 것이 26.9%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만든 선거구도를 좋게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 이번만 하고 대한민국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있으려면 차분하고 분석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일보의 4.15 핫플릭스라는 기획연재입니다. 조선일보는 6번째 보도에서 서울 송파울 후보인 최재성 후보와 위통당 배현진 후보를 인터뷰했는데요. 그런데 제목부터 상대 후보에게 정책 콘텐츠가 없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속지 말라 등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만 보이고 쟁점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봐야만 재건축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성 후보의 말은 반말투고 여성 후보의 말은 존댓말투인데요. 이게 무의식적인 남녀 구분이든 의도적인 이미지 대비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후보가 유세중 주민들을 만나는 모습에서도 묘사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최재성 후보에 대해선 여권 실세인 최 의원이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라, 포퓰리즘 정책은 그만둬라 등 정부 시책에 부정적인 코멘트가 강조됐지만 배현진 후보에 대해서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왼쪽 다리 깁스, 한 주민이 예쁘다고 하자 등 외양 묘사가 강조되었습니다. 두 후보가 하루 종일 주민을 한두 명만 만나지 않았을 텐데요. 고를 코멘트가 그렇게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론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걸 넘어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한국 언론의 행태인데요.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은 더불어시민당의 개싸움운동본부가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개소리의 폐해, 개싸움에 몰두하는 시민 등으로 더불어시민당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2020년에 총선 승패는 어떻게 갈릴까? 비상식적 정권을 혼내주는 투표혁명의 기운이 넘치면 미래통합당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노골적인 응원구호를 적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칼럼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얼마 전 퇴임한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비판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신저격인 유영하 변호사를 그 무슨 원칙의 틀에 넣어 저 뒤로 빼돌리는 등의 교과서적인 공정은 결코 상황을 고려한 좋은 정치는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손수정 부국장은 다시 조국이다라는 칼럼에서 열린민주당이 탄생했을 때 좌파의 본질을 다시 절감했다 라면서 열린민주당의 창당이 좌파의 특기인 그람슈 전술이라고 한참 설명하더니 결론부에 이르러 보수는 조국을 잊었다. 하지만 좌파는 잊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정당이 급조되고 대통령에 입각할 여사님 친구까지 그 정당에 모였다. 다시 조국, 다시 10월 3일 강화문이다 라면서 조국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이렇듯 정치공학적 프레임을 짜주고 공천 방법을 코치하는 데다가 투표혁명의 기운까지 넘치면 미래통합당이 승자가 된다는 응원 문구까지. 일부 언론은 이번 총선을 맞아서 영향력과 신뢰가 예전만 못한 스스로의 미천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보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꼽힌 것은 18세 선거권자에 주목한 한겨레의 기획보도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낮아져서 만 18세 유권자들이 등장했지만 그동안 언론들은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고등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자가 된다,
이런 우려만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지난해부터 18세 선거권이라는 연재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나온 보도에서는 18세 유권자의 영향력을 조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1등과 2등을 가른 표차보다 18세 유권자들의 수가 더 많은 지역구가 11개에 달한다는 것이죠. 한겨레는 새내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볍게 여기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개별 후보자나 정당은 이들의 표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는 듯하다. 이들을 겨냥한 공약도 기존 청년 공약의 되풀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당별 18세 유권자 공약, 대상 공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한겨레는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선거 연령 조정에 따라 추가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법안들을 짚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꼽은 것은 동아일보의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동아일보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동네 이슈맵이라는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과 협작을 해서 20대 국회기간 언론보도 37만 개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지역구 이슈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중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맞아 지역구 민원이나 뉴스통신사 3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공개했지만 동아일보의 보도는 직접 선관위 대학 연구팀과 협작해 보다 광범위한 언론 보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사와 차별화됩니다. 이번 주 동아일보는 광진을과 구로을, 성남 중원을 분석한 보도에서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데요. 동아일보와 이번 기획보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역 이슈를 살펴보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설명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언론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다 보니 부각되는 이슈가 개발 및 지역 상권 이슈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믿을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총감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